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교단의 최경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또 앞으로 9월 달에 2달 남은 또 정기총회를 앞두고 또 중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또 묻고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여수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장로교에서 장자교단인 통합교단, 이 통합교단이 또 한국교회에 또 이끌어가는 큰 또 리더 또 교단이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근자의 그 총회 장소가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지금 뭐 수도권 근방에 있는 것 하더니만은 더 남쪽 바다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통합총회는 내년 이제 9월 아마 셋째 주 정도 예식입니다. 금년에는 9월 24일, 5월 26일, 1월 3일 경남에 있는 그 창원시 양곡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총회는 총회 장소를 때는 총회 2달 전에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도 공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늦어도 24일부터 이제 총회를 하게 되니까 23일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 한국 기도 공부 홈페이지에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간에 한국 기도 공부에 이제 기름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총회장 어떤 그 불법 이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창원시 양곡교회에서 원래 2년 전에 107회기에서 그걸 총회를 했습니다. 아, 그거 했어요. 했는데 또 하네. 2년 전에 했지요. 2년 전에 그 총회를 해서 거기서 이순창 총회장이 그 총회장이 되고 김희식 현 총회장이 그때 부총회장이 올라갑니다. 그 바로 총회가 107회 총회 양곡교회에서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금 2년 뒤에 다시 그 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총회는 이제 부총회장이 주관을 합니다. 장소는. 그렇죠. 주관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총회 장소에 대해서 이제 보신 끝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하지 않겠나. 왜냐면 소망교회에서 이제 입장문을 냈으니까. 총회 장소에 대해서. 단쪽만을 붙였죠.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은 현재 그 여러 가지 루머로 번역을 치르고 있는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장에 사임해야 된다. 그 조건 하나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김희식 총회장이 의혹에 대해서 그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총회 참석하지 마라. 만약에 총회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총회에 여러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 안 하든지 사임하든지 이걸 조건을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물론 나는 그때 총회장이 사임하고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회장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건 전적으로 김희식 총회장 본인이 판단에 맡겨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주장한다면은 총회장소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불복시키는 거 다름없다. 그리고 총회 장소는 총회 소속 교회가 총회가 필요하면 요청하면은 그냥 허락해야 됩니다. 물론 뭐 총회 때에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는 건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 돈이 부족하면은 결국 좀 지원해달라 하고 총회 장소는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문교회 당회에서 총회장 그걸 제공하는 거에 당회를 했는데 30으로 나왔어요. 아, 비율이 있었네.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한 주 연기해서 수요일 그렇게 지난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게 25일입니까? 그쵸. 그날 저녁에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날 결정했다 해도 안 되는 게 24일 23일에 24일 공고를 해야 되거든. 어쩌고 문제가 생기죠. 타이밍이 아니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도 썼습니다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29가 됐다. 찬성이 29에 32요. 반대가 29다. 그럼 뭐 당회장이 그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반이 당회원들 반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회장이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이번에 큰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그 당회원들 분위기를 파악해서 만장일치로 하면 해야 하고 아니면 투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오늘 서문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총회 임원회에서 그 경남 양복교회, 창원의 양복교회를 2년이 했지만 총회 어려우니까 부총회장이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교회에 원로 목사 그리고 전 총회장 지용수 목사님하고 현 담임 아마 장충록 이민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회를 토요일 아침에 당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번에 총회장서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무튼 처음에 그 수도권의 그 정할적에 네. 그런저런 상황을 모르고 그쪽에다가 장소를 정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론 그 김식 총회장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이 이제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좀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뜻 이제 총회장서로 제공해 주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총회장서로 가는 게 뭐 총대들 1,500하고 기사 그 참가자들하고 한 2,0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뭐 서울에 보자 하나 둘 셋 정도 그다음 경기도에 한 두 군데 두세 군데일까요? 그러고 이제 인천에 한 군데 대구 경북은 합해도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총회 장소 없습니다. 없어요. 포항 쪽에서는 네, 전국권에 이제 한 개 교회, 포항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경북에 이제 한 개, 한 개, 영남권에 한 개, 한 개 되나요? 그렇게 이제 총회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기사로 썼는데 앞으로 그 통합적 총회 장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총대를 줄이자. 1,500을 찾는 건 줄이고, 그리고 총대들에게 이제 그 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렇겠죠. 등록비를 받자. 돈을 뭐 1인당 5만 원만 받아도 7,5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개최장소에서 경기 스스로 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이 구룡의 부부장회장 선거에 대해서 전면 이제 헌법 개정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간선제죠. 총대들이 하니까. 그것도 간선제. 그래서 이건 직선제를 하자. 진짜. 전국 노회원들이 다 직선해버리자. 동시에 이제 동시에 아니고 전산으로 하나? 아니요. 예. 이제 총회가 노회가 날짜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노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미국 집계를 안 해요, 그냥? 집계를 안 하고 그래가 밀봉해 놓는 거죠. 아, 밀봉한다. 새해서 마지막 노회가 마치 끝날 때. 그 다음에 한테 다 투표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개봉하는 거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 강남보다 직선제라면 더 뭐 우리 교단 목사 장로들 다 좋아하지요, 사실. 제가 그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여론을 봤을 때는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잘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아직까지 시청자님들한테 그렇게는 안 죄송합니다. 해봤잖아요. 지금 저들이 저 대부도 영동에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수련회를 잠깐 나왔기 때문에 복장이 좀 이렇게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선글라스 끼고 뭐 티셔츠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제대로 걸치고 뭐 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련회 나오다 보니까 복장이 좀 허술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정정하겠는데 여기 대부동이 아니고요. 여기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영흥도예요. 영흥도. 예, 아, 맞아요. 여기는 인천시네. 예, 인천시 영흥도. 대부도는 경기도. 영흥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맞아. 여기는 웅진군이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야기 들어봤고 두 번째는 지금 김희식 취하는교회 김희식 목사가 한간에 계속 뭐 씹히듯이 씹히고 뭐 사방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만신창이야 사실은 됐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저들로 봐서는 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뭐 교단 측면에서 이제 인사 검증이나 또 총회장 부총회장 될 사람들 잘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입장이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인데 우리 예장 뉴스의 최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장 통합뉴스인데요. 네. 총회장 그 어떤 거 지금 이번에 그 komis식 총회장이 그 이업 이런 이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총회장이 될 사람들 인사검증을 실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는 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는 자들인데 과연 그런 인사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또 과거에 어떻게 뭐 어떤 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검증을 하는 것이 어렵다. 아니라 어려운 것보다도 과연 이게 옳은가. 잘못됐다고 보죠. 예,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현재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맞죠.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또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한다. 그건 세상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누구든지 간에 그런 자세를 갖다 대서 거기에 과연 그것이 가지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에 합당한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현재 김희실 목사의 총회장이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인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사도 썼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하고 본인 당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계속 의혹만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의혹이 의혹을 네, 낳으니까. 또 왜냐하면 김희식 총회 작년 7월에 경기도에 있는 이 호텔 주차장에서 그 교회 권사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무인호텔? 예, 무인호텔 주차장에서. 근데 왜 거기 무인호텔 주차장에 갔느냐? 보통 이제 상담은 좀 정밀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가정적으로 또 후반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상담 장소를 찾아서다 보니까 마침 거기가 무인호텔에 주차장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상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김희식 총회장이 그 교회에서 한 50건의 과거에 보수 고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김희식 총회장이 이제 안티들이 많았었네요. 많았지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안티들이 그래서 깔려 있었다. 그렇게 깔려 있었다. 그 사람들이 김희식 총회장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 모르긴 해도 오래전부터 김희식 목사의 동향에 대해서 추적하고 비밀을 닮았지 않느냐. 그렇죠. 왜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 찍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찍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안에 스토킹적인 그런 또 그걸 걸어서 쫓아오신 분 누군지는 아시는 예, 거예요? 알죠. 그거 알죠. 그건 나왔어요. 언론에. 가는 교회 장로들인가요? 장로회. 이모 장로 네, 뭐 있어요. 무슨 장로 해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출석할 때는 김민식 총회장하고 서로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죠. 저기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김민식 총회장을 그 교회에서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있죠,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무인 호텔에 그 권사하고 둘이가 들어가서
묻고 다시 나왔다. 이 증거는 없습니다. 단 무인 호텔에 자꾸 무인호텔 주차장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죠. 사실 의혹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뭐 기정사실라 하듯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몇몇 유튜버들이. 예. 그래서 본인의 저고가 아니다. 그러고 또 그 본사의 그 가족이 이제 상담 전에는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부부가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 본사님이 예,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그 상대방 그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든지 당연한 거죠. 또 아니면 김희식 총회장이 부인되는 사모가 문제를 제기하든지 또는 그 교회 당회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든지 장로들이 당해소수가 아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퇴장로들이 은퇴장로들이 은퇴장로 일부들이고 그 집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다투온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내용에도 확실한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그 김희식 목사를 불륜을 몰아가지고 이거 확산시켰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의혹이죠, 의혹. 그야말로 의혹이죠. 그리고 은퇴 장로들이 또 은퇴한 사람들이 발표했다 하는데 그렇죠. 며칠 전에 그걸 서명하고 발표했다. 거기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김희식 총장이 경찰서에 고발로 접수를 했습니다. 네. 사건 의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고소인 진술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피고소인들이 이제 불려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술해야 되겠죠. 답변해야 되겠죠.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뭐 총회 전에 우선 경찰서에서 가시적 조치가 다르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희식 총회장은 일단 그 남들이 생각할 때에 그 의혹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 구덕이다. 그래서 지금 자숙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간 어디가 그저께부터 아마 금식을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본인도 자숙하고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라고. 그리고 본인이 뭐 총회를 참석하고 안 하고 없다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그럼 좋다 얘기라. 총회장이 아무 연락 없이 총회 안 나타났다. 그 총회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총회장이 나타나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임원 선출해야 됩니다. 임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맛을 넘겨줘야 되는데 무조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에 하는 따라 얘기예요. 직무 대응은 할 수 있고 근본적인 권한 자체는 인정해줘야 되겠지. 직무대행 가는 것도 그건 안 되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이 총회 가관공은 전혀 본인 판단이고 본인이 그 자기 직무를 누구한테 안 된 일임해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뭐 나가게 되었다. 이때는 이제 또 다른 조치가 다르겠죠. 그러나 타의적으로 나오지 마라, 참석하지 마라, 사임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는 총회장이 총회에서 뽑혔는데 또 누가 뽑았어요? 총회장이 뽑았잖아. 108회기에서 107회기에서 부총회장으로 총회들이 직접 뽑았고 그 다음에 108회기에서 총회장을 뽑은 사람이 총회들이야.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거예요? 총회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사표를 또 누구한테 내? 그 사표를 또 누가 받을 사람이 누구요? 아니 밑에 하부 임원들은 총회장이 받으면 되는데 그 총회장의 사표를 누가 받나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교회 장로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목사가 당회에서 당회장이 안수를 하고 공동의 투표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가 사표를 내면은 사임하면 당회가 받으면 돼요. 당회장이 받으면 돼요. 그래. 목사는 사표를 내면 어디로 냅니까? 교회에 냅니까? 노회에 냅니까? 목사는 소속이 노예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교회 사표 안 내고 사라져 버렸어. 교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리 못합니다. 똑같겠습니다. 총회장이 말하지 않고 총회 안 났다면 총회 못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뽑았는데 사임서를 누구한테 내놓은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현재 제 입장은 총회장은 뭐 있으니까 일단 자숙하는 건 좋고 또 총회 자문회의도 돼 있고 그래서 아마 합의서 안 하거나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제 생각에는 참석해서 개회에 처음부터 참석해서 원만하게 임원 교체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 생각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제. 시간 문제겠죠. 예, 뭐 현재까지 상대방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삼탄적 고소고를 했고 또 그들이 100% 정말 증거를 못 내놓고 있어요. 뭐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러고 제가 또 이 교단 우리가 본 총회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가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걸로 알고 조용히 끊어놨겠어요. 조용하게 정리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계시해 줬잖아요. 예. 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접근해서 길을 좀 말하고 또 그래도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회법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총회장이 현재 직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 때 이건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예랑통합유에서는 개별적인 윤리 도덕 문제를 가급적 거론하지 않고 아주 공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야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는 사실은 자꾸 이제 언급하면은 이거는 사실 개교의 문제고 개인 문제지만은 교단적인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교단 내부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자꾸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교단 내부에서 잘 정리해서 사회가 보는 입장에서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밖에서 자꾸 뭐 여러 과연 군데서만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뭐 저기 뭐 전도문이 열리고 영광이 나타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이 닫히죠. 닫히고 그 우리 교회 문제를 배우리 까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교회에 그 대한 오히려 무신하고 교회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선동하고 터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 악의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그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예. 죽이고 매장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예. 아무튼 애정 통합 뉴스가 예. 저 애정 통합 교단 안에서 다른 언론을 또 전면 집필을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또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언론의 힘이 크죠. 예, 예, 견인차 역할도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9월달에 뭐 예전 통합부나 통합 합동교단 또 저 기침하고 뭐 여러 군데 또 여러 군데 있죠. 저 예. 감리교단 또 뭐 또 감리감독회장 선거도 있고 있는데 예. 우리 교단뿐 아니고 지금 침례교 같은 데는 총회장도 직무정지, 예. 총회장도 좀. 부총회장도 예. 직무정지, 그리고 뭐 사무총장이 뭐 직무를 대행한다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또 총회장으로 장경도 목사를 또 옹립하려고 하는 측도 안 된다는 예, 그런 이야기 있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보다 지금 더 심각하지. 예예. 그리고 뭐 합동도 마찬가지고 기타 교단들이 다 문제가 그런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이제, 예, 저기, 다음에 이제 지금 부총회장님이 이제 그 세 분하고 나오는데 그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종합주의는 5대 권역별로 총회장이 부총회장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가 오네요. 하여튼 비가 와도 이건 좀 진행하고 끝냅시다. 예. 예.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강북과 강남으로 이게 번역하고 그다음 충청도를 이북로에 예. 강원도까지 2번 그다음에 이제 명남에 이어가서 이제 경북 지역 그다음에 호남 지역을 예. 서구 지역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장은 부총회장은 5개 군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서부 지역 예. 속지요. 호남 지역이죠. 예. 그 가운데 총회장, 부총회장 선출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 세 사람이 나왔죠.
요번에 기호 1번 황채형 목사, 전주시 음성교회. 예. 기호 2번 정문 목사, 여수 여천교회. 그 다음 기호 3번 그 양원영 목사, 광주 남문교회. 이 세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전례 같으면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단독 후보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세 사람이 뛰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좀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박한규라고 전에 우리 총합총회 장로부총회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제재를 가하겠다. 불법을 저지르는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공명 정대하게 깨끗한 선거가 정부범적으로 근자에 그래도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갖고 기독교 위상을 좀 우리 교단의 위상을 좀 보여주고 기독교가 대사회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그런 선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만 땡겨. 아니 이거 아, 기둥. 얼굴이 또 가리면 안 되니까. 안 가려. 아,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한 22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이제 등록비가 발전기금이죠. 사실. 네. 1인당 이제 목사총회장, 부총회장 등록은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은 3천만 원. 예. 이번에 장로 부총회장 예비 등록 두 사람 했고 별걸 한 사람 이제 한번 해서 단일화 했습니다. 단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도 아마 그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세 사람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봤을 때는 뭐 수익을 이제 오히려 이제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한 사람 감독이 5천인데 세 사람이 1억 5천 1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경쟁이 아마 치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관리법이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적용을 시키겠다 이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단일화 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세 사람 하니까 너무 또 혼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맞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가 어렵지 않나. 아, 단일화가 어렵다. 왜냐면 이 돈을 5천만 원 등록을 했잖아. 그치. 돈을 내.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회 단일화를 가서 이제 투표했을 때 첫 번째 과반이 안 나오면 이거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들 1번하고 2번이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번을 찍었던 사람이 3번이 아니고 세 번째 된 사람이 서로 적기받은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 투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관심이죠 이제. 아,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1차에서 부총회장이 아마 당선자가 나오지 않고 2차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고 KCN 한국기독뉴스협회에서 우리 최경구 목사님은 고문으로 계십니다. 고문으로 모실 때문에 오늘 또 수련회에 마침 오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터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익히 알아주시고 또 우리 방송, 또 화평방송, 축복방송, 또 HD 한반도 방송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오늘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씀 좀 드리면 더 드려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게 있잖아.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교단이 한국교회에 그래도 장자교단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의 우리가 총회장 문제 이 문제도 잘 또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을 총회가 또 무사히 은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